렉처 8 모달 어널리시스 진행하겠습니다. 모달 어널리시스는 우리 이제 워크벤치 안에서 이렇게 모달 탭이 있거든요. 우리가 스태틱 스트럭처럴의 항목을 갖다가 프로젝트 스키매틱에다 넣어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는 모달 부분을 쭉 드래그인 방식으로 갖다 붙여 놓으면 이렇게 이제 해석에 대한 그 순서대로 진행할 수 있게끔 이런 옵션들이 이제 제공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운동 방정식은 F는 MA 그다음에 CV 그다음 KX 이렇게 이제 방정식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얘는 자 요거 이제 가속도 텀이죠. 여기는 이제 가속도 텀, 여기는 이제 속도 텀, 여기는 이제 변이 텀 이렇게 이제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자유진동이다 하면은 외부의 하중이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속도가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는 텀은 mx2 플러스 kx는 제로. 요게 이제 그 자유진동에 대한 방정식입니다. 그럼 요 방정식에 우리가 변이에 대한 그 방정식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원운동하는 물체의 여기서 내가 이제 쳐다본다면 이렇게 상하 운동을 하겠죠. 상하 운동을 하는 거를 시간에 따라서 펼쳐 놓으면 얘가 이제 이런 곡선을 나타내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이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A라고 하면 그러면 이 그 그래프의 그 곡선의 식은 사인 세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세타는 결국에는 각속도는 t분의 세타가 오메가가 되죠. 그럼 이 각도는 오메가 t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세타는 사인 오메가 t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메가 t가 들어왔고 요 파이는 이 파이가 여기서부터 시작할 때일 수도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 여기서부터 시작되면 얘는 이렇게 가겠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면 얘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겠죠. 그만큼 위상차가 발생되죠. 그런 위상차를 이제 얘기를 하고 얘는 이제 각도를 얘기하고 그럼 이 식을 가지고 뭐 미분하면 u에 대해서 값은 뭐 예를 들어서 a sin 오메가 t u 다시는 오메가 a 코사인 오메가 t 그 다음에 u 두 번 미분하면 a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a 오메가 제곱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죠. 그럼 요 식과 요 식을 가지고 요 운동 방정식 자유진동하는 운동 방정식에다 넣으면 요렇게 변환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요 식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요 K는 강성, 그 다음에 M은 질량, 그 다음에 이 해석을 할 때의 가정은 선형 탄성 재료로 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매우 작은 변형 이론을 적용을 하고 비선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댐핑도 이제 없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하중도 없죠. 그리고 구조물은 구속할 수도 있고 구속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모드 쉐입의 요 파이 값은 상대값이라 실제 나오는 값이 실제 값이 아닙니다. 자, 모달 어널리시스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지오메트리를 지원하는데 솔리드 바디, 자 이런 솔리드 바디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서페이스, 그 다음에 빔 이런 것들을 지원합니다. 포인트 매스도 적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인트 매스는 그 유연체, 그러니까 어떤 앞 시간에도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데스크에 모니터가 있다면 이 모니터를 포인트 매스로 정해서 연결을 하죠. 그래서 이 질량만 추가해서 고유진동수를 낮추는데 역할을 합니다. 결국에는 2파이분의 1 루트 n분의 k라고
나타낼 수 있거든요. 주파수는. 그러면 매스가 증가가 되면 주파수는 낮아지죠. 그래서 고유준동수를 낮추는 역할을 이제 하죠. 그리고 물성값으로는 영스 모듈러스 E 값, 포화성 레이시오, 무차원의 포화성 레이시오, 덴시티 이런 값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속이 안 돼 있다면, 만약에 외팔부가 있으면 외팔부에 구속이 돼 있으면 얘가 1차 모드부터 어떤 값을 갖거든요. 근데 구속이 아예 안 됐다면 기본적으로 얘는 X방향, Y방향, Z방향, 로테이션 X, 로테이션 Y, 로테이션 Z 방향의 6자유도로 갔기 때문에 6개의 그 차수까지 6차까지가 아마 제로가 나올 겁니다. 제로가. 그리고 경계 조건은 모드 쉐입과 프리퀀시의 영향을 당연히 그렇죠. 주기 때문에 경계 조건을 잘 설정을 해야 되겠죠. 모달 해석할 때의 접촉은 기본적으로 비선형 접촉은 구현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비선형 접촉이라고 하면 러프, 프릭션, 리스, 프릭션, 날 요 항목에 해당되는데 요 항목에 대한 접촉은 모달 해석에서 지원을 안 합니다. 단지 본디드하고 노 세퍼레이션에서만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초기 접촉돼 있는, 초기 이렇게 딱 접촉돼 있는 상태에서 본디드로 인식을 하고 노 세퍼레이션은 그냥 노 세퍼레이션대로 인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핀볼 리듀스를 하게 되면 핀볼 리듀스 안에 들어오면 그때 접촉을 인식하기 때문에 본디드는 본디드로 노 세퍼레이션으로 인식을 하죠. 근데 핀볼의 바깥에 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접촉이 인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달 어널리시스에서의 모든 접촉은 본디드와 노 세퍼레이션으로 변경되어 적용이 되고, 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비선형 접촉은 모두 접촉을 인식을 안 하고, 본디드와 노 세퍼레이션 핀볼 리듀스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모달 해석을 할 때 기본 설정은 6개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6개가 기본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범위에 따라서 주파수를 설정할 수도, 모드 차수를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차 모드가 뭐 10Hz, 2차가 뭐 20Hz, 그 다음에 3차가 30Hz, 4차가 40, 5차가 50, 6차가 60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6차까지는 이렇게 뽑아주죠. 근데 내가 기본값을 1에서 뭐 30Hz까지만 뽑자. 그럼 여기까지만 추출이 되고 여기는 추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설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해석이 완료된 상태에서의 그 모드 차수별로 이렇게 이제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지금 6차 모드까지 했는데 이런 형상에서는 1차 모드는 36.418, 2차는 45.023, 3차는 66.694의 주파수를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모드 해석에서의 결과는 결국에는 모드 쉐입 그리고 주파수,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그 변형량이라던가 응력 같은 것도 나올 수 있는데, 이때의 값은 상대값이기 때문에 실제값이 아닙니다. 실제값이. 왜냐하면 외부에 주어진 하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에 주어진 하중이 있는 상태로 진동 해석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 진동 해석을 할 때는 그 하모닉 해석, 어떤 폴스를 뭐 2Hz 간격으로 뭐 했을 때 구조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공진이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면 그 공진 발생되는 그 주파수 때의 응력이 어떻게 되는지, 변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데 값은 이제 실제 값입니다. 진동 해석에서 그 프리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 프리 스트레스는 뭐냐면 어떤 구조물이 있는데, 자, 이 구조물에
구조물에 힘을 가하면 이 구조물 자체에는 강성이 증가되죠. 어떤 구조물에 반대로 압축을 가면 강성이 감소가 되죠. 그래서 이걸 표현하자면, 자, force는 K, KU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강성에 따라, 강성 외부의 하중에 따라서 강성이 증가되거나 증가되지 않거나 그렇게 될 수 있죠. 요걸 이제 스트레스 스티프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스티프닝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주파수는 2파이분의 1 루트 n분의 k이므로 강성이 증가되니까 주파수는 올라가죠. 자,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압축이 되는 경우에 이제 강성이 연화가 될 수 있는데, 연화가 되면 주파수는 또 작아지죠. 그런 관계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스트레스는 이제 전하중이라고 하는데, 그 전하중 조건에서의 고진동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한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하중 해석을 할 때는 이 프리스트레스 해석을 할 때는 일단 스태틱 스트럭처럴 해석을 해야 됩니다. 스태틱 스트럭처럴 해석을 하고 이걸 그대로 모델까지 연결을 시켜서 모달로 갖다 붙이고 스태틱 스트럭처럴에서 나온 결과를 그 모달 해석의 세팅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이걸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그 상태에서 모달 해석을 수행하면 그게 이제 프리스트레스 조건에서의 바이브레이션입니다. 선형 정적에서는 F는 KU를 풀죠. 그래서 force가 증가하면 당연히 강성, 그러니까 force가 증가하면 강성이 증가함에 따라 force도 당연히 증가하고 변이가 증가함에 따라 force도 다시 증가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선형 정적 해석에서도 어떤 응력이 있는데 그 응력에다가 변이하고 force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응력이 증가하면 당연히 force도 증가되는 거고 변이가 증가하면 당연히 force도 증가하고, 그런 이제 선형적인 관계에 있죠. 이런 선형적인 관계에서의 우리가 앞 시간에 K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M, 요게 이제 force였죠. 여기 이제 운동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이때 요 K 강성이 스트레스 스티프닝을 갖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스티프닝을, 그 얘기입니다. 워크샵 8.1 Free Vibration Analysis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워크샵은 머신 프레임의 진동 특성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의 홀이 좌측에 4군데, 그다음 우측에 4군데, 이렇게 총 8군데가 있는데 이 8군데의 그 홀을 다 지지했을 때의 고유 진동수와 제일 그 가에 있는 요 두 개 이렇게 총 4개의 그 홀에 지지했을 때의 고유 진동수, 그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심화 과정으로 프리 스트레스 상태에서의 모달 해석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워크벤치를 띄우신 다음에 모달, 미케니컬 어플리케이션 모달을 여기다 갖다 붙이시고 지오메트리에서 머신 프레임을 불러옵니다. 머신 프레임을 불러오시고, 자, 그럼 이제 머신 프레임을 불러온 다음에 모델에서 에디트 또는 2번 클릭해서 모델을 열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모델이 이렇게 이제 넘어오죠. 우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경계 조건을 잡아야 될 부분을 네임드 셀렉션으로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필터링에서 스마트 셀렉션의 기능은 이제 새로운 기능인데, 우리가 지오메트리 중에 점을 선택하려면 이렇게 점 쪽으로 가면 점이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라인을 선택하면 라인 쪽으로 선택이 되고, 이전에는 요 스마트 셀렉트가 없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점을 선택하려면 반드시 필터링에서 벌텍스 선택해야 되고, 엣지를 선택하고 페이스를 선택하고 바디를 선택해야만 선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걸 엣지로 바꾸고 여기 있는 요 라인을 선택을 해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create named selection. 그래서 이름을 엣지라고 정한 다음에 타입 사이즈로 이제 여러 개니까 복수로 엣지스라고 했습니다. 사이즈만 선택하셔서 오케이. 그러면 이제 named selection에서 엣지가 총 32개가 선택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면 face로 선택하고 요 면을 선택한 다음에 create named selection. 이번에는 face 사이즈가 같은 거 spaces라고 해야 되겠네요. 오케이 하고, 자 이렇게 이제 두 개 선택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홀을 선택하는데 홀의 사이즈는, 자 홀의 사이즈는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필터링해서 엣지를 선택하고, 그랬더니 인포메이션에서 레디우스가 10mm로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10mm를 직경이 10mm인 에어리어를 선택해 봅시다. 우선 네임드 셀렉션에서 네임드 셀렉션 넣고, 자 지오메트리 선택하지 않고 얘를 워크시트로 잡고, 워크시트에서 그럼 이 워크시트 표에서 add 타입은 face, 그 다음에 creation은 reduce로 하고, reduce가 equal 같은 거 value로 reduce가 10인 에어리어를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총 8개가 생성이 됐죠. 자 얘를 8 holes 이렇게 잡고, 자 그다음에 얘를 이제 duplicate로 복사를 합니다. 4개도 잡고 8개도 잡고 4개도 잡아야 되니까 이름을 우선 4 holes로 잡고, 자 여기서 선택된 거에서 총 8개 중에 요번에는 add가 아니라 remove로 제거하고, 어느 정도를 제거를 해야 되죠. 자 코디네이트로 보고, 코디네이트가 여기 있네요. 코디네이트가 여기 있는데, 자 요거를 이제 딱 봤더니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즈가 약간 1500 되네요. 그럼 약간 400에서 1200 정도의 에어리어를 리무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4홀에서 리무브 X 방향으로 레인지는 뭐 400에서 한 1200 정도의 홀은 제거해라. 그럼 이제 4개만 선택됐죠. 확인해 봅시다. 4개만 선택됐죠. 자, 이 부분이 선택됐고, 여기는 선택이 안 됐고, 여기 선택됐고, 그런 식으로 4개가 선택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모델에서 메쉬를 한번 해봅시다. 메쉬를 하는데 사이즈로 하는데 어디를 선택하냐, 우리가 네임드 셀렉션으로 지정한 엣지, 자, 요 엣지로 선택을 해주고, 엣지의 넘버 오브 디비전은 1로 합니다. 1. 그럼 여기가 이제 한 칸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메쉬에서 이번에는 페이스 메싱으로 하고, 페이스 메싱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네임드 셀렉션에서 페이스의 인터널 넘버 오브 디비전을 1로 이렇게 잡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쉬에서 전체 사이즈를 한 30mm 정도로 이렇게 선정을 하고 메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메쉬가 이제 됐죠. 당연히 이 부분은 이제 하나씩 됐고, 여기로 이렇게 하나씩. 그럼 모달에서 경계 조건을 잡아야죠. 픽스드 서포트, 어디를 픽스드 서포트로 할 거냐, 네임드 셀렉션에서 우리가 8개 홀로 잡았던 이 부분을 네임드 셀렉션의 8개의 홀을 픽스드 서포트로 잡자. 자 그리고 6차 모드까지 그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서 결과가 나왔죠. 요게 이제 이 부분에 있는 게 막대 그래프로 1차의 결과, 2차, 3차, 4차, 5차, 6차에 대한 주파수 분포가 나왔죠. 그래프로. 그러면 요 테이블러 데이터에서
첫 번째 프리퀀시와 Shift 키를 누르고 114.37 6개를 한꺼번에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Create Mode Shape Result가 있어요. 그럼 얘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얘를 Evaluate 하게 되면 각 차수별로 변형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 모달을 Duplicate를 해서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Duplicate로 해서 복사를 하고, 자, 이번에 픽스드 서포트로 잡은 데를 8홀이 아니라 4홀로 잡고, 마찬가지로 얘를 솔브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주파수 결과가 이제 나왔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가 요 그래픽 창에서 디스플레이에 쇼 뷰포트 가면 두 개의 버티컬 뷰포트로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1차 모드 얘를 선택하고 1차 모드 우리가 8홀이라고 했을 때 이 부분도 리네임을 걸 수가 있어요. 모달 8 홀스 이렇게 이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전체를 해줘야지 얘가 이제 이렇게 붙고, 그럼 얘도 이번에는 4홀 이렇게 하고 이 전체에다 갖다 붙인 다음에 엔터하면 예 이렇게 되죠. 자, 8홀에 이쪽 왼쪽 그래프를 선택을 하고 8홀의 첫 번째 걸 하면 토탈 디포메이션이 나왔죠. 그 다음에 요 그래프를 선택하고 여기서는 마지막 4홀에 대한 토탈 디포메이션. 그러면 이제 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면 리졸트에 차트가 있어요. 차트를 선택을 하고 대상을 뭘로 할 거냐. 나는 8홀의 솔루션 정보, 그 다음에 4홀의 솔루션 8홀의 솔루션, 그 다음에 4홀의 솔루션 이렇게 잡고 얘를 나는 대상으로 하겠다. 솔루션과 솔루션을 대상으로 하겠다. 여기서 솔루션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apply. 그럼 두 개의 대상이 생겼죠. 그러면 우리가 결과를 A는 8개의 홀을 잡은 거, 그 다음에 B는 4개의 홀을 잡은 거. 그래서 결과를 같이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를 그냥 duplicate로 한번 해볼게요. duplicate A를 duplicate. 전화중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달 해석이 아니라 먼저 해야 될 거는 스태틱 스트럭처럴 해석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모달이 스태틱 스트럭처럴로 바뀝니다. 이 부분이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좀 기다리신 다음에, 자, 그럼 스태틱 스트럭처럴 바뀌었죠? 스태틱 스트럭처럴 바뀐 다음에 우리가 이 C 항목의 결과를 나머지 얘네들은 닫고 C 항목을 띄워놓은 다음에 일단 픽스드 서포트는 그대로 가고 지오메트리에서 요 부분과 요 부분 사이에 우리가 포인트 매스를 심겠습니다. 포인트 매스를 심는데 Y 방향으로 마이너스 100이 더 내려가게. 그러면 한 200 정도로 합시다. 100 마이너스 100 하면 되겠네요. 0 하면 되겠네요. 0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50kg을 넣어주고,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y 방향으로는 0, 그 다음에 x 방향으로는 이렇게, y 방향은 이렇게, 그 다음에 매스는 250kg. 예, 이렇게 넣고 스태틱 해석을 수행을 해볼게요. 매스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경계 조건 들어가야 될 거는 스탠다드 얼스 그래비티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이렇게 넣어주고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결과가 나왔죠. 차트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스트레스, 이퀴벌런트 스트레스, 그럼 토탈 디포메이션 나오고 이퀴벌런트 스트레스 나오고 이렇게. 그러면 요 나온 걸 가지고 모달 해석을 수행할 때는 모달은 자, 여기까지 솔루션까지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솔루션에 대한 결과가 셋업으로 넘어갔죠. 그러면 미케니컬에서 모달이 넘어왔죠. 프리스트레스 조건으로 스태틱 스트럭처럴이 넘어온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이 상태에서 솔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결과가 나왔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하중이 적용된 상태에서 모달 해석 결과를 다 한꺼번에 선택하는 Create Mode Shape Result, 그 다음에 Evaluate All Result. 그러면 여기 나온 요 값들하고 요 그래프 값하고 우리가 요 A, B에서 했던 그 그래프 값들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차트에서 봤죠? 차트에서 이렇게 나왔죠? 주파수 값이 매스가 들어가니까 1차는 25 이상 나왔죠? 거의 한 31 그렇게 나왔고, 얘는 이렇게 떨어지네요. 6.99 주파수가 전체적으로 떨어지네요. 그죠? 예, 그런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